네, 안녕하세요. 일요신문의 심민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아주 거만한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 현재 시간으로 5월 28일 날 칸에서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죠. 이번에 한국 영화가 두 편이나 경쟁 부문에 진출을 했고, 사실은 한 10년 전에만 해도 칸이나 베니스나 뭐 베를린 이런 세계 3대 영화제의 경쟁 부문에 진출만 해도 엄청 화제가 됐었죠. 이번에는 뭐 진출을 두 작품인 한 것만 해도 큰 기쁜 소식인데, 감독상과 나무주연상 또 그런 게 있어요. 한 영화가 워낙 수작이어가지고 여러 개 상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영화 두 편이 경쟁 부문에 진출해가지고 각각 한 작품은 감독상, 한 작품은 나무주연상 받았으니까 굉장히 기뻐할 만한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영화 기자 선배가 본인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을 보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2018년에 칸에서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황금종상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칸에 이제 쫙 기자실에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고레다 감독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상 받고 일본 기자들하고 막 대화하면서 막 기뻐하더래요. 그 모습이 그렇게 부러웠대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가지고 72회 칸 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또 황금종상을 받았죠. 그래서 그때는 그 선배 말로는 그 감독이나 그 영화 관계자들보다 본인이 더 기뻐했다고. 당연히 이번에는 봉준호 감독이 기자실에 와가지고 한국 기자들하고 막 대화를 나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선배가 올려놓은 글이, 이번에 고레에다 감독의 브로커가 행여 황금종려상을 받으면 과연 이제 기자실에 와가지고 일본 기자들한테 갈까, 한국 기자들한테 올까? 왜냐면 브로커는 감독은 고레에다 일본 감독이지만 이건 한국 영화사에서 제작한 한국 배우들이 나오고 한국어로 하는 한국 영화거든요. 물론 아쉽게도 그 황금종려상을 받지 못했고, 이제 송강호 씨가 그 영화로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 그만큼 이제는 뭐 이번에도 감독상, 나무주연상 기쁘지만 우린 이미 몇 년 전에 황금종려상도 받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아카데미에서 가장 큰 화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 아카데미에 매년 한 작품씩 우리나라 작품을 후보를 내요. 그래도 그게 국제영화상 이제 후보가 되느냐마는, 옛날에 외국어 영화상이었죠. 그 후보로 노미네이트 되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었는데, 그것도 처음에 한 10작품인가를 추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후보를 추리는데, 그 1차 후보에 오르는 것도 못해가지고 1차 후보에만 올랐으면 좋겠다 하다가,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이창동 감독의 그 버닝이 외국어 영화상 그 1차 후보에 압축된 것만으로도 막 기뻐했었거든요. 그러고 한 2, 3년 지나가지고 한 번에 그냥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그리고 국제영화상까지, 옛날에 따지면 외국영화상까지, 그러니까 외국영화상 후보만 돼도 기뻐했는데 1, 2년 전에만 해도 후보도 못 되던 나라가 한 번에 그냥 4개 부문을 석권해버리는 영광을 누리게 됐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거만해졌죠. 한국 영화계는 충분히, 물론 뭐 영화뿐만 아니라 뭐 오징어 게임 드라마가 뭐 전 세계를 휩쓸고 BTS는 뭐 백악관도 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영화가 하나 뭐 상 받는 걸로 우리가 뭐 거만할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래서 제가 거만한 방송 해볼까 하는데, 문제는 그래서 보통 이제 국뽕이라고 하잖아요. 이 국뽕을 빼고 이번 칸 영화제를 볼 때 사실은 좀 우려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베를린, 베니스, 칸 이런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수상 소식이 매년 들리진 않아도 거의 한 경년으로는 들려오는 것 같아요. 홍상수 감독이 요즘에 꾸준히 상을 받고 있고, 이번에 또 박찬욱 감독이 오랜만에 상을 받았고, 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국 영화계 전체 이야기가 아니라 몇몇 거장 감독들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게 지금 문제점이에요. 이번에 하나보다 박찬욱 감독, 그다음에 홍상수 감독, 이창동 감독, 그다음에 그 봉준호 감독, 그리고 세상을 떠난 고 김기덕 감독, 이 5명 정도가 상을 꾸준히 받아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지금 한 분은 사실상 한국 영화계에서 퇴출된 이후에 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4명 남았어요. 이들이 다 언제 주목받았던 감독이냐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한국 영화계를 막 죽는 길을 이끌었던 감독들이에요. 그리고 20년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 이창동 감독 영화가 막 초록물고기 보고 사람들 막 박하사탕에서 막 우와 하고 막 그랬었고, 뭐 괴물 나오고 막 그 JSA, 뭐 올드보이 이런 영화들, 뭐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이런 이 감독들의 초기작들이 굉장히 한국 영화가 깜짝 놀라고, 관객들이 우리나라 이런 영화가 나와. 그리고 비롯 처음으로 유럽에서 한국 영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20년이 흘렀는데 이들 외에 새 얼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라고 하는 건 흥행과 예술성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되는데, 흥행적인 요소에서는 한국 영화가 많이 발전을 했죠. 근데 이제 영화는 영화 나름의 그 영화만의 영화적 미학을 보여줘야 되는데,
고 김기덕 감독까지 5명의 감독은 확실한 자기의 어떤 영화관을 보여주면서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 세계 3대 영화제 다 유럽에 있으니까 유럽에서 주목하게 만들었고 봉준호 감독은 미국 시장까지도 섭렵하며 아카데미까지 사관왕이 됐죠. 이 5명의 감독은 너무 좋았는데 한국 영화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20년 동안 전성기를 누리고 있지만 또 하나는 정책이라는 문제겠죠. 새로운 감독, 이들의 대를 이어갈 만한, 그러니까 20년 전, 2000년 초반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감독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없어요. 물론 여기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게 20년 전, 그러니까 뭐 90년대나 2000년 초반에만 해도 이 영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좀 빼어난 사람들이 다 극장용 영화, 개봉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영상 산업이 너무 다변화된 거예요. OTT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OTT에서 그 시리즈물, 그러니까 드라마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OTT 채널도 다 잘 돼. 그러다 보니까 좀 실력 있는 이 영상을 만들 만한 감독이나 PD들이 영화에만 오는 건 여러 군데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이 이런 영상 산업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요. 뭐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시장, 그 다음에 뭐 영화 다양한 부분에서 다 잘하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호재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감독이 나타나기가 힘든 거죠.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황도익 감독이 원래 영화 감독으로 유명하신 분이 드라마를 한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다 여러 장르를 하면서 뭐 요즘에 보면 연상호 감독도 그렇고 드라마나 OTT 시리즈물 내지는 영화를 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성과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세계 3대 영화제에서 또 상을 받을 만한 어떤 영화적 미학을 보여주는 감독의 탄생은 점점 더뎌지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는 상업영화 위주로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독립영화계가 예전보다 많이 활성화됐다고 해도 그 시장, 그러니까 뭔가 작품성, 예술성, 미학을 추구하는 감독이 등장하기에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제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상을 칸에서 2개나 받았기 때문에 이 두 작품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겠죠. 그 상황에서 브로커는 이제 6월 8일 날 개봉을 해요. 기자 시사회를 했어요. 근데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반응이 너무 안 좋아요. 이제 고레이다 감독을 좋아하시는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뭐 고레이다 감독의 국내 개봉 성적은 대부분 수만 명대예요. 10만 명 넘는 영화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작품성을 인정받고 아마 OTT에서는 많이들 보실 거예요. 저처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극장까지 가서 보는 거는 좀 뭐 그럴 필요 있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고레다 감독 굉장히 열성 팬이었고 뭐 바닷마을 다이어리를 저는 특히 굉장히 좋아하고 그분 초기작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사실은 뭐 세 번째 살인이라는 영화 이후로 약간 예전 같지 않다라는 반응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칸에서 황금영상을 받았던 어느 가족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고레다 감독 중에서는 그 좋은 영화긴 한데 고레다 감독의 기존 영화들에 비하면 그렇게 수작이라 할 수 없는데 이 영화가 어떻게 황금영상을 받았을까 이런 그러니까 약간 고레다 감독의 약간 힘이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고레다 감독이 이제 유럽에서 영화를 한 편 찍었고 이번에 한국에서 이제 브로커라는 영화를 또 찍은 건데 브로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칸에서 상을 받을 만한 영화인가라는 의문부호가 따랐던 게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남우주연상을 받은 송강호 씨예요. 과연 브로커에서 송강호의 캐릭터나 연기가 남우주연상을 받을 만한 수준인가라는 의아함을 표시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다고 송강호 씨가 연기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워낙 연기를 잘하는 배우인데다가 사실은 다른 작품들에서 보여준 연기가 더 뛰어난 게 많았거든요. 아니 저렇게 좋은 작품에서 상을 못 받았는데 기생충에서도 남우주연상을 못 받았는데 이 작품으로 남우주연상을 받았어? 그러면서 어떤 이제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났냐면 이거 전관예우다. 지난해 칸에서 그 송강호 씨가 심사위원을 했거든요. 그럼 보면 전도연 씨도 심사위원 했는데 전도연 씨는 이미 칸에서 상을 받고 여우주연상 받은 다음에 그 심사위원이 된 케이스였고 거꾸로 심사위원을 먼저 했기 때문에 심사위원 출신 후보니까 정관예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당연히 뭐 칸에 정관예우가 있을 수는 없겠죠. 또 심사위원은 매년 바뀌니까. 근데 한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고레다 감독이 어느 가족으로 황금영상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송강호 씨 남우주연상도 그렇고 칸이 약간 정관예우는 아니지만 칸이 사랑하는 영화인들이 따로 있는 것 같고 또는 약간 보이지 않는 마일리지가 정립되는 것 같아요. 꾸준히 칸에서 영화를 많이 공개하고 칸에서 호평을 받았던 그런 배우나 감독에게 어느 시점이 되면 상을 주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송강호 씨 같은 경우 이번에 칸에 7번째 간 거였거든요. 리스트를 한번 쭉 읽어드리면 2006년에 봉준호 감독의 괴물로 갔었는데 그때는 감독 주간으로 초청됐었고 바로 다음에 밀양으로 경쟁 부문에 진출했었고
또 그 다음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으로 이건 비경쟁 부문으로 갔었고 2009년에 박찬욱 감독의 박쥐로 경쟁 부문에 진출했었고 이거 보니까 벌써 6, 7, 8, 9, 4년 연속 칸에 갔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으로 또 경쟁 부문 진출했었고 황금종려상을 받았죠. 2021년에는 비상선언으로 갔었는데 비경쟁 부문이었고 그때도 한번 갔었고 그리고 이번에 브로크로 간 거예요. 7번째. 그러니까 이미 칸에 있는 사람들은 송강호 영화를 7번째 보는 거예요. 또 칸에 있는 이제 영화인들이 그 경쟁 부문의 진출작들만 보느냐 다른 영화들 많이 보기 때문에 송강호 배우의 작품을 많이 봤겠죠. 그러니까 꾸준히 칸의 문을 두드리겠고 꾸준히 좋은 영화를 생산해온 그 송강호라는 배우에게 그러니까 이번 브로커에서 보여준 연기뿐만 아니라 기존 작품들의 어떤 게 다 더해져가지고 상을 받은 게 아닐까. 그렇게 따지면 박찬욱 감독의 감독상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칸이 가장 사랑한 감독이라는 표현이 들을 정도인데 2004년도에 올드보이로 깜짝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09년에는 또 심사위원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감독상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좀 약간 칸이 좋아하는 그리고 칸이 보기에 성과가 꾸준히 보여지는 감독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 오면 감독상이나 그 주연상을 주는 약간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관이유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마일리지가 약간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건 그냥 저나 몇몇 그냥 영화 기자들의 생각인가 싶은데 그 스스로도 약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레에다 감독이 이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뭔가를 했다기보다는 이번에 나무대상 받는 거에 있어서 제가 뭔가 했다기보다는 송강호 씨가 그동안 이뤄낸 성과 때문이다. 솔직히 제 영화를 받아서 송구한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고레에다 감독도 약간 이게 내 작품으로 받을 뿐이 아니고 더 좋은 작품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런 약간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박찬욱 감독도 어떤 딱 한마디 평을 했는데 박찬욱 감독은 같이 여러 번 송강호 씨와 칸 갔던 감독이니까 기다리니 때가 됐다. 약간 물론 하나의 작품으로 너무 빼어난 수작을 가지고 상을 받는 경우 제가 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올드보이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던 박찬욱 감독이 그 당시 굉장히 깜짝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었는데 그렇게 너무 좋은 수작을 한 번에 딱 상을 받는 감독도 나올 수 있고 배우도 너무 연기를 잘하면 그 작품 하나로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아주 막 너무 뛰어난 수작으로 딱 튀는 배우가 없거나 배우나 감독이 없는 경우에는 약간 이런 마일리지 정도 비슷하게 그동안의 성과를 다 더해가지고 상을 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김기덕 감독이 상을 떠나고 4명의 감독이 또 한동안 계속 이들은 거장 마스터피스가 됐기 때문에 영화를 만들 때마다 초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 상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한동안 배우들은 송강호 씨처럼 꾸준히 그 감독들의 작품을 하면서 자주 칸을 가다가 또 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감독들도 이제 저 나이를 먹어가면서 작품을 예전만큼 많이 만들지 못하고 지금도 보면 박찬욱 감독이나 이렇게 예전만큼 영화를 많이 만들진 않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배우들도 칸에 갈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하다 보면 마일리지는 점점 떨어질 테고 감독과 배우들이 이런 상을 받는 게 지금 앞으로 한 향후 10년은 더 갈 수 있는데 새로운 감독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세계 3대 영화제 한국 영화와 관련된 소식은 좀 듣기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감과 안타까움 약간 간절함 같은 게 있기도 하죠. 그 사실은 칸 같은 데서 이렇게 상 받다 가면 굉장히 전 국민이 기뻐할 소식이잖아요. 이럴 때만큼은 국뽕을 충분히 누려도 되는데 그런 국뽕을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오늘 한번 국뽕을 싹 제외하고 이번 칸 영화제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